반갑습니다. 세상에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미풍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의 신이라고 하죠. 한양기 조합장 성공 전략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PD수첩에서 한양기 조합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공과 과가 있으면 과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PD수첩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공과 과를 나눠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한영기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한 조합장과 그 이후에 다른 곳이죠. 조합장 고문으로 갔을 때의 행태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재건축했던가, 그리고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네, 거기에 따라서 그 비싼 고문료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행기죠. 이 조합장은 PD수첩에서 보시면은 뭐 욕하고 지금 뭐 두드려 패죠. 뭐냐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조합원이라도 그냥 욕하면서 그냥 폭행합니다. 이게 7건이 걸렸다고 합니다. 폭행죄가. 그래서 뭐 속전속결하는 비결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비결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단결력과 의지를 이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개인이 모두 다 조합원들이 이익이 다 상반돼 있었죠. 네, 층수도 다르고 뭐 조망권도 다르고 거기다가 뭐 상가 조합원도 있을 거고 그 얘기를 일일이 다 듣다 보면은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행기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인센티브가 지금 나와 있겠지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준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5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한 7년 걸리고 빨리 해봐야 7년 걸리고 뭐 10몇 년씩 걸리잖아요. 일부러 막 늦게 끌려고 하고 뭐 정비업체들도 마찬가지고 CM도 마찬가지지만 네, 일부러 사업을 늦게 딜레이 시켜야지 자기들이 받아가는 돈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행기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진두지휘를 했다. 그래서 한행기 이 조합장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봐야 되고, 물론 앞전에 무슨 뭐 폭행을 하고 이 부분도 있겠지만 조합장이 되면은 저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성공했던 방식 중에 하나, 네, 그 부분이 앞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네, 지금 11년도에서 이제 조합장이 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쓰고 무슨 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한행기 조합장이 신반포 1차의 조합장이 되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다 걸러냅니다. 상가 같은 거냐 신반포 상가는 잘라내버리죠. 20동하고 21동은 또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1동에서 19동까지 묶어가지고 2년 만에 한 번에 그냥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뭐 세대수가 결코 작은 세대가 아닌데 대부분의 아파트들 보면은 질질 끌어요. 네, 질질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정비업체들 거기서 뭐 질질 끌어야지, CM도 질질 끌어야지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이거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입주까지 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뭐 사간평을 받거나 지분 쪼개기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상가 협의체라든가 독립정산제 요구가 나왔었죠. 그럼 한행기 이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그냥 조합원 자격에서 그냥 박탈해 버립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은 상가 재건축이 아니고 아파트 재건축이죠. 상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범 케이스로 그냥 상가 조합원들 뭐 지분 쪼개기 한다 이러면은 바로 제명시켜 버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이 한행기 조합장이 했던 방식 중에서는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선정한다면은 따진다 그러면은 조합원을 바로 제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제명된 조합원들은 반발하겠죠. 그러면은 앉아서 그냥 10억 원 손해 보니까 반발합니다. 그러면은 총회를 열게 되면 나중에 억울하면 또 소송을 하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소송당한 조합원입니다. 내 돈 내고 소송을 해서 대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한행기 조합장은 뭐 상가든 뭐든 자기가 뭐 반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바로 그냥 조합원 제명해 버립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 한행기 조합장이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질 끌 필요 없다. 그냥 상가라든가 뭐 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막 들고 일어나는 세력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내쳐버려야 돼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총회하면 98% 참석한다. 공상당 회의라고 한다. 이거는 서면 동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 수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거기서 뭐 자재부터 시작해서 마감 제품만 해갖고 한행기 조합장이 다 이거를 골라냈습니다. 자재를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조합장들 보시면은 게을러요. 그냥 출근해갖고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고 신선노름하다가 조합원들이랑 밥 먹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행기 행장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지금 몇천 개의 그 자재들을 어떻게 다 보러 다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샤시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마루, 네, 그다음 바닥재라고 하죠. 그리고 싱크뱅, 그리고 독일산 뭐 주방 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골라낸다. 근데 이 대부분의 조합장들 보시면은 정비업체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CM이나. 이거는 한행기 행자처럼 자기가 직접 보고 조합원들하고 뭐 대의원들이라든가 기술위원들하고 찾아가고 대리점 찾아가서 네, 제품 비교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방구석 신선노림이라고 앉았고 자기한테 욕하나 마냐 이런 걸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행기 행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싱크뱅도 자기가 다 골라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라 보고 있다. 첫 번째 뭐냐? 조합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아파트의 재건축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상가 조합원이라도 뭐 지분 쪼개기 한다. 이런 상가 조합원들이 있다. 이러면은 지분 쪼개기는 뭐습니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불법 입주권이 됩니다. 지분 쪼개기 하면 안 돼요, 상가들. 근데 대부분 상가들은 뭐 지분 쪼개기해서 뭐 반발하고 하죠. 그럼 한행기 행자 같은 경우는 조합장 같은 경우는 다 잘라내 버립니다.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딜레이를 시키면 안 된다. 재건축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 안 되죠. 2년 안에 이 과정들을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뭐 관리 처분까지 조합 설립에서 관리 처분까지 2년 안에 다 논스톱으로 빨리 진행시켜야 됩니다. 질질 끌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분담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거다. 네, 두 번째는 제품들 시공사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샷이라든가 네, 이런 뭐 주방업 가구업체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손수 다 찾아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이하죠.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다 골라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정비업체 뭐 재개발이란다 재건축 뭐 조합장 보면은 안 해요. 아무것도 다 맡깁니다. 사실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바닥재가 뭐 조른 단어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싱크뱅이 뭐 싱크뱅 자체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 싱크뱅을. 그리고 한행기 행장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언럴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최단 기간에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과사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D 수첩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부분을 뭐 폭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도를 넘은 행동이죠. 그 부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부분도 네,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10만 포 1찬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은 전국의 40개 단위로 자기들 뭐 고문을 해달라. 재건축 조합장 고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봉 20억을 주면은 7년 만에 준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신반포 1차 같은 경우는 5층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든지 있었다. 사업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연봉을 20억을 주든 뭐 100억을 주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는 중증 재건축입니다. 옆에 신반포 3차도 중증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고문료를 계속 줄 수가 없어요. 매월 2,500만 원 사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재건축을 아는 사람들을 조합장을 얹히고 CM이라는 우리가 뭐 정비업체 그 뭐 총괄하는 있죠. 네, PM이라고도 하고 C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비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질질 끌지 말고 한 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조합 설립부터 관리 처분 인가까지 논스톱으로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행기 행장을 고문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보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조합장이 저는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신반포 3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반포 3차도 있고 또 경남 아파트도 있고 뭐 에쉐르도 있고 경남 상가를 4개를 통으로 재건축을 한 게 내미안 원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한행기 조합장이 자기 집을 재건축을 한 거하고 그것이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죠. 그다음 그 이후에 자기 집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재건축 고문하는 거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아파트가 고문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가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문료 매달 2,500만 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적인 뭐 확인되지 않지만 뭐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밸리에서 터진 문제가 샤시입니다. 샤시. 독일산 샤시를 넣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오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샤시가 LG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유로 시스템 9이라는 제품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원밸리 조합원들은 LG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알루미늄과 PVC를 결합이 된 유로 시스템 9 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품보다 싼 제품이 독일 제품이에요. 그래서 현재 독일 제품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 샤시 제품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등급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샤시 같은 경우는 뭐 LG도 있고 KC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등급이 많은데 한국 샤시가 가장 우수한 이유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덥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과거 10년 전 같은 경우는 독일 샤시가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쓰는 샤시가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유로 시스템 9 제품이 가장 비쌉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품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제품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밸리 조합원들이 요구한 이유가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로가 잘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라는 게 열을 전달을 잘하게 됩니다. 내부 외부 연달을 잘하다 보니까 내부에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잘 쓸어요. 근데 PVC 창이죠. 여기서 독일산 제품을 선정했던 한영기 조합장이 했던 독일산 제품은 이건 PVC 제품입니다. 이 PVC 제품의 단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뭐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뭐 냉난방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하중을 못 받습니다. PVC만으로 된 게. 그래서 내부는 알루미늄을 쓰고 외부는 PVC가 감싸는 삼중창을 쓰는 게 유로 시스템 9 제품인데 이 제품이 가장 좋아요. 가장 고가 제품입니다. 이게 독일산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대부분 제품을 조합장들이 이걸 선호합니다. 근데 지방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들이 이게 몰라요, 뭐가 뭔지. 그래서 뭐 정비업체는 아무데나 그냥 해달라 그래갖고 싸구려 무슨 뭐 LG 거 싸구려 했죠, KCC 싸구려 막 집어넣고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조합장이 되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시스템 창호가 뭐가 있는가? 그다음 바닥재가 뭐가 있는가? 저로나로 제품 중에 뭐가 있는가? 그다음 싱크뱅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주방 가구 뭐가 있는가? 나머지 마감재도 있죠. 수전도 있고 뭐 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 찾아야 됩니다. 방구석 신선 노름하면 안 돼요. 조합원들이랑 밥 먹으러 다니고 자기한테 누가 욕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나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유로 시스템 9 같은 제품은 이거는 원밸리 조합원들이 추구했던 제품이죠. 이 제품이 어떻게 되냐? 3중창입니다. 기존의 제품은 2중창이죠. 이건 3중창이에요.
그리고 다 실내 단열을 위해 온코팅을 두껍게 했다. 이게 보온이 잘 되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는 알루미늄이 되어 있고 겉에는 PVC로 감싸는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지방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걸 안 쓰더라고요. 이 제품을. 왜 안 쓰냐?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우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옆에 보면은 시멘트를 많이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창호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는 이거는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창으로 다 여백을 시멘트 벽을 만들지 않고 여백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행기 조합장이 자기 집을 재건축하는 거하고 옆에 돈을 받고 재건축을 고문으로 자문하는 거하고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원베일리도 지금 이 드러난 치부가 여기서 딱 드러난 거죠. 가장 좋은 제품을 원베일리에서 원했는데 거기보다 절반 이하로 싼 왜 독일 제품으로 썼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의혹들이 지금 뭐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PD 수첩에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한행기 조합장을 저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2,500만 원 주면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조합장이 되시는 분들, 부지런한 사람들만 조합장만 하시면은 저는 충분히 공기를 지킬 수 있고, 조합에서 관리 처분안까지 2년 안으로 최단 기간으로 해서 최고급 자재로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합장이 뭐 시공사라든가 CM에 그냥 무조건 맡기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그러면은 S급 자재를 쓴다고 해놓고 나중에 B급 자재를 쓴 경우가 많아요. 단가는 뭐 1,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 해놓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 눈탱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조합장을 출근하면 안 되고 혼대 동네 방네 저기 뭐 대리점들을 다 찾아가면서 제품 비교를 다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한영기 조합장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에코로 리버파크라는 2년 만에 최단기로 재건축을 이끌었던 그 한영기 조합장과 그 이후에 자문을 받고 조합을 이끄는 한영기 형장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 그 부분들이 원벨리에서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울 거는 배우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재건축 재개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신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최고의 아파트가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